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HLB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HLB 하면 뭐가 떠오르죠? 당연히 리보세라닙이죠. 리보세라닙은 간암 치료제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각광을 받았어요. 왜 각광을 받았느냐? 이건 인젝션, 즉 주사로 꽂는 게 아니라 경구용,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항암제를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 화학항암제예요. 이건 좋은 세포까지 다 죽이는 겁니다. 좋은 세포까지 죽이니까 당연히 부작용이 크겠죠. 이건 1세대 항암제입니다. 그리고 2세대 항암제는 표적 항암제예요. 딱 목표를 정하는 거죠. 타겟을 정해서 그 목표만 공격을 하는 겁니다. 즉 1세대 화학 항암제보다는 더 부작용이 좀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리보세라닙은 2세대 항암제입니다. 자, 그런데 3세대 항암제가 나왔죠. 이게 대략 한 2018년, 19년 그 정도에 발표가 되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3세대 항암제는 사실 좀 신개념입니다. 이건 어떤 개념이냐? 면역 항암제인데 자가 면역을 높여서 암세포를 죽입니다. 거의 뭐 부작용이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요거는 지금 머크사, MSD에서 실제 임상 중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미국의 전 대통령인데 사용해서 완치 판정을 받은 적도 있고요. 자, 그런데 항암제는 임상 중에 항상 그런 단계를 거쳐요. 굉장히 좀 위급한 몇 번의 테스트를 거쳐서 아직 실사용, 즉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급한 사람들, 당장 목숨이 오가는 그런 급한 사람들한테 사용을 해보는 거죠. 자,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칠 때요, 2세대 항암제인 표적 항암제 있죠. 그 중에 리보세라닙은 중국에서 위암 환자한테 투여했을 때 실제 완치 판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17년도 그리고 18년도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흔히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주식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무슨 이야기냐면요, 2017년 말부터 시작해서 18년도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물론 15년도에도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여기서는 항암 신약 쪽에 뭐 임상 1상만 들어가도 주가가 급등하던 시기입니다. 뭐 물론 이때 당시에 대장은 한미약품을 필두로 해서 뭐 굉장히 큰 뭐 제약주의 큰 시장 파동이 나왔죠. 근데 17년도부터 18년도에는 이상이 들어간 쪽부터는, 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급하게 사용해야 되는 환자한테 투여를 했더니 뭔가 효과를 보였다, 또는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발생을 했는데 그때 나왔었던 게 HLB의 거의 한 10배 가까운 상승입니다. 자,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자, 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당시의 시가총액 있죠. 이 당시의 시가총액이 대략 7조에서 8조 정도 됩니다. 근데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한미약품의 최대 시가총액은요 10조입니다. 근데 한미약품이 이때 당시 제약주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기대감으로 인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일 높은 실적을 냈었던 게 아닙니다. 물론 이것보다 시가총액이 더 비싼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있지만 셀트리온은 시밀러 쪽이라서 이쪽 뭐 한미약품의 그때 당시 보면 뭐 퀀텀 프로젝트 뭐 이래 가면서 새롭게 뭐 신약 파이프라인 전체를 뭐 매각한다, 뭐 그 중에 나오는 뭐 라이센스 비용을 2조를 받았네, 3조를 받았네, 이런 내용이 나온 거하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하고는 사실 좀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신약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신약은 아직 매출이 발생되기 전이죠. 기대감으로 인해서 7조에서 8조 시청을 달성했었던 게 18년도 그리고 19년도라는 겁니다. 근데 2021년도에 다시 한 7조에서 8조 되는 시총을 다시 형성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2020년도와 2021년도는 뭐가 있었죠?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있었을 때 관련된 제약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HLB는 상승을 하지 못했죠. 높은 평가를 19년도까지 받았기 때문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장은 가격보다 그때 당시의 모멘텀을 어떤 종목이 받을 걸 시장이 결정을 하고요. 우리는 그 내용을 판단을 해서 이게 소문인지 뉴스인지 이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오차가 상당히 큽니다. 왜? 내 판단에 따라서 주식이 하락폭을 키울 수도 있고, 또는 올라갈 거라고 봤는데 뭐 반대로 뭐 꺾여 내려올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가격 있죠. 가격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냐? A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A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좋게 해석할 수도 있고 나쁘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실적이 나왔을 때 HLB의 실적은 좋지 않죠. 그쵸? 투자를 받고 증자를 해가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해가고 있어요. 그러면 실적 자체는 숫자로 찍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7조에서 8조만큼의 평가를 받아요. 그러면 이 실적을 가지고 뭐 이번에 실적이 나왔는데 여기서 어떤 항목 그리고 보고서 형태로 발행이 되니까 그 보고서 자체가 뭐
지금 뭐 준비하고 있는 게 뭐고 이런 부분은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이미 주가가 선반영한 수치가 7조에서 8조. 그리고 그때 당시라는 건 17년과 18년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발생됐었던 내용, 17년, 18년, 그리고 15년, 16년까지 가장 각광을 받았었던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최대폭. 자, 일단 한미약품이 포문을 열었고요. 그 다음에 신라젠이 뒤따라서 붙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HLB가 온 거예요. 근데 이 모두 다 10조, 10조, 10조 이렇게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약을 기반한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대폭은 10조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HLB는 이미 10조를 달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HLB가 기대감으로 얻을 수 있는 주가의 최대폭은 이미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봐야 될 게 5월 달에 요 날이죠. 5월 17일. 이때 뭐가 나왔냐면 리보세라닙을 FDA에 판매 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근데 FDA에 판매 허가 신청을 내면 빠르면 6개월, 길면 1년까지 걸려요. 실제 판매 허가까지 승인이 났을 때. 근데 기사를 보면요. 자, 보세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최근에. HLB 리보세라닙 FDA 본심사 진입, HLB 국내 최초 항암제 FDA 본심사 진입의 강세, HLB 리보세라닙 제품명을 툴레지오로 확정했다. HLB 리보세라닙 FDA 본심사 진입. 자, 이런 내용이 지금 계속해서 나와요. 이 내용은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찌라시로 보셔야 됩니다. 주가에 작용하는 그런 반영되는 그 수치를 봤을 때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미 10조라는 최대폭을 달성을 했습니다. 10조. 근데 지금 시가총액은요 3조 7천억이에요. 그러면 고가 대비해서 대략 50% 이상 하락을 한 거죠. 그쵸? 고가 대비해서. 그러면 이미 뉴스로 인해서 기대감이 반영한 정도는 이미 다 17, 18, 19년도에 다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다중고점을 형성하는 과정까지 21년도에 만들어냈어야 그러면 지금 판매 허가 신청이 나왔을 때 우와 판매 허가 신청 되겠다. 앞으로 판매 되겠다. 주가가 상승하겠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다음에 기다려야 될 거 있죠. 그게 뭐예요? 실적입니다. 실적. 자, 잘 보세요. HLB의 실적은 지금 직전 5년 내내 적자입니다. 290억 적자, 480억 적자, 600억, 1010억, 747억 적자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HLB가 최근에 광고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수나 여러 가지 사업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돈을 못 벌어요. 그럼 이 돈 다 어디서 나와요? 다 투자받은 돈이에요. 그러면 실제 HLB가 가지고 있는 현금 유동성은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 너무 당연하죠. 실제 리보세라닙을 만드는데 몰빵을 해놨는데 지금 그게 아직 그쪽으로 인해서 실적이 발생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HLB는요. 지금 기다려야 될 게 실적이 나오는지 실적이 나오는 구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고가에서는 매물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무언가의 기대감을 가지고 뭘 하고 이런 거 다 좋아요. 근데 굉장히 기간을 장기간 잡아야 된다. 왜? 판매 허가 신청이 나오기까지 6개월 걸리고요. 이게 빨랐을 때입니다. 그리고 길면 1년까지 걸려요. 그쵸? 1년까지 걸리면 주가는 선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지금 들어가서 내가 물린다. 그러면 최소 6개월은 내가 물려 있을 수 있는 가격 전략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런 건 있어요. 간암 치료제에 대한 시장 규모가 총 7조 규모예요. 근데 HLB의 시가총액은 지금 대략 한 4조가 채 못 되죠. 그러면 이것보다 더 빠지면 빠질수록 HLB 리보세라닙의 장점은 그거거든요. 먹는 약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는 데 있어요. 주사는 한 번 들어가면 못 빼요. 근데 먹는 약은 먹다가 무언가 부작용이 세게 발생하면 멈출 수 있습니다. 아마 판매 허가 신청이 나왔을 때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다면요. 아마 광범위하게 판매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바라는 거 결과적으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건 시장에서 바라는 게 실적이라는 거예요. 실적. 그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는 HLB가 정말 10조 구간으로 갈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간암 치료제만으로는 7조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지만 HLB는 원래 위암약으로 개발된 약입니다. 그럼 범위가 광범위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다 감안했을 때 HLB가 지금 하락하는 그런 부분은 당연하다. 그런데 FDA의 판매 허가 신청이 들어간 항암제는 지금 한국에서는 리보세라닙이 유일하고요. 그리고 FDA에서 판매 허가 신청을 받아준 것까지만 해도 충분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는 신고가를 형성할 때까지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그런 구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려면 가격과 보유 전략이 중요한데 보유 전략은 단기 보유 전략이어야 되고요. 단기 보유 전략의 기본이 되는 건 가격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HLB에 대한 안전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가격 전략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제가 준비한 선물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모든 분들이 다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 단타를 하기 어렵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단타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을 사고 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 한 종목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3가지가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2개월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2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가 시작한 이후에는요, 2개월,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기면 시세가 유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자, 에코프로가 8배가 상승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달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확실한 모멘텀과 상승 재료가 있었는데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양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됩니다.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부분이 다 수렴했을 때 에코프로처럼 2개월 만에 상승세가 8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2월 7일 날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 에코프로 17만원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 이상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매도 구간을 잡아드린 거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 이상이라는 기준은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폭이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는 이 섹터 내에서 어디에서 대시세 종목이 발생을 할까요?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건 올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과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 연관돼 있는 건 대시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2차전지죠.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아직 조금 멀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21년도부터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요, 눈목 형성 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에코프로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시세 종목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023년 하반기 대시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같이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시세 종목 말고도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 중에 대시세 종목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율리언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시 HLB로 돌아와서 보면요. 결과적으로 HLB뿐 아니라요.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어떤 종목이요? 전체 종목을 다 통틀어서 시세가 시작되는 그 구간은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입니다. 신고가 구간을 먼저 도달을 해야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신고가 구간을 형성하면서 나오게 되는 매물 소화 과정은 당연히 거쳐야겠지만요. 근데 HLB는 판매 허가 신청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는 건 시장의 판단이
HLB를 사랑하고 그리고 되게 좋아하는 또는 뭐 리보세라닙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있는 그런 주주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시장의 판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 여기서 무조건 필요한 걸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시장이 바라는 게 뭐겠어요? 실적입니다. 실적. 자, 에코프로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에코프로가 7월 들어서 1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근데 6개월 전인 1월 달에는 고작 10만 원에 불과했죠. 10만 원이었을 때의 시가총액은요. 3조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30조를 육박하고 있는 시가총액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에코프로의 상승세가 왜 이렇게 나올까요? 에코프로는 오르기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에코프로도 조정을 받았었던 기간이 꽤 많아요. 그리고 실제 2022년도에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왜 조정을 받았을까요? 금리가 오르고 뭐 시장이 좋지 않게 형성이 되고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아니에요. 그 전에 에코프로의 가격은 코로나 당시에 10,000원 이하까지 떨어졌다가요. 이 구간에서는 15만 원까지 대략 15배 상승이 나온 이후였기 때문입니다. 그럼 뭘 필요로 하나요? 당연히 실적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바라는 거. 어떻게 됐어요? 2018년도에 600억이었던 실적이 19년도에 주춤했지만 다시 2020년부터 회복하기 시작했고요. 22년도에 들어서는 뭐가 됐어요? 6천억까지 10배 상승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러면 18년부터 1년, 2년, 3년, 4년. 자, 횟수로 5년 동안의 기간에 실적 성장폭이 10배가 나온 겁니다. 근데 주가는 몇 배 올랐어요? 2022년까지만 보더라도 그냥 코로나 당시의 시작점이라고 잡고 15배 상승이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실적보다 주가가 빠르다. 그러면 올해 예상치가 얼마로 잡혀 있나요? 자, 매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이익은 조금씩 떨어집니다. 이게 나중에 가서 주가의 발목을 잡을 거예요. 왜? 경쟁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보더라도 에코프로의 실적 적용치는 아직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HLB 한번 볼게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 있더라도 시가총액이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4조입니다. 3조 9천억. 그런데 5년째 적자예요. 판매 허가 신청으로 이제는 무언가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무언가를 보여줘야 돼요. 물론 주가는 이거보다 에코프로에서 보셨죠? 무조건 선반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 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HLB는 뭘 해야 돼요? 가격적으로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구간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신고가 달성 구간까지. HLB를 사랑하고 그리고 난 제약주를 꼭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HLB를 공략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가격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여기서 가격 전략은 보유 전략인데 단기 보유 전략으로 무조건 끊어내야 됩니다. 제가 안전마진을 확보하라 그랬죠? 안전마진은 신고가를 달성할 때까지예요. 왜? 그때부터 시세가 시작하는 신호탄이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 정리해 볼게요. 가격을 토대로 단기 보유 전략을 만들고 거기서 안전마진을 확보해야 된다. 무슨 이야기냐면 단기 보유 전략을 기준치는 2주지만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건 신고가를 달성할 때까지라 그랬죠. 충돌이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단기 보유 전략을 통제할 수 있는 가격대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뭘 통제해요? 보유기간. 결과적으로 모든 매매의 시작점은 얼마에 살래?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항상 오르는 것만 보고 오르는 것만 쫓아가면서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가격부터 시작해서 보유기간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단기 보유 전략과 그리고 안전마진 확보를 해 나가야 되는 게 HLB에 대한 매매 전략이다. 근데 시장은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나요? 숫자, 실적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때까지 계속해서 진행을 하면 HLB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HLB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뭐 그냥 공개된 공간에다가 누구나 다 다운받아갈 수 있게 제가 자료를 올려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정말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최소한의 성의인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리보세라닙 우리가 좋은 약인지 아닌지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그쵸? 판단할 근거가 없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4조예요. 근데 실적을 봤더니 적자입니다. 아무리 기대감이 좋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제약주가 그렇게 움직인다고는 하지만 4조라는 시가총액은 부담스러운 금액임에는 분명합니다. 왜? 제약주 평균 시가총액을 보면 4조는 대형주에 속하거든요. 그러면 답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판매허가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매매를 끝내야 됩니다. 왜? 주식은 선반영하니까. 그러려면 지금부터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철저하게 세워서 투자 심리를 잡고
투자 심리를 잡을 수 있는 매매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첫 단계가 가격이라는 겁니다.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보내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되니까 받아가세요.